환자분들의 그 혈관 상태는 동맥경화라든가 혹은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 상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고요. 예.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만성 혈관 질환들이 결국은 갑작스러운 혈관의 변화로 인해서 뇌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별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성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빈도는 적긴 해도 네.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아, 적게 오는데 센 게 오는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작은 혈관을 갖고 있으니까 예. 막히게 되면 그 위험민도, 그 위험에 대한 그 대응, 네. 뇌조직의 손상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뇌졸중의 증상에서 가장 특징은요, 제가 말씀드리던 반신마비라든가 네. 말을 못한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뇌의 어떠한 병도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뇌에 종양이 있다든가.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염증이 있어서 예, 예.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한다? 이건 뇌졸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서서히 온다. 뇌졸중이 네. 서서히 온다. 뭐 이런 증상들은 절대로 뇌졸중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일단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증상들이 갑자기 갑자기 오면 와야지 이건 뇌졸중이 확실하다는 의심할 겁니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 왜 계속 이렇게 어지러우시면 일어날 때 휘청하고 이렇게 좀 어지러우시면 아, 내가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지럼증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이 손에 뇌경색, 뇌졸중이 생기면 이제 네. 어지럼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지럼증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조건 정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빈혈 같은 거죠. 네, 빈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정기관에 이상이 되는 경우. 귀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귀 거죠. 안쪽의 경우, 네.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 세 번째 이제 손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어지러울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빈혈의 환자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줄었고요. 예. 이게 이제 전정기관이냐 뇌졸중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뇌졸중에 같은 경우에 오는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증하고 예. 뭐 보행이 안 되는 증상이 같이 오거나 좀 말이 안 되는 구음장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예전에 혈압약을 못 드시다가 요새는 혈압약을 많이 드시니까. 네. 예, 예. 또 혈압약을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지 80대, 70대 노인분들에서 이제 예. 혈압이 있으신데 혈압약을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지럽다 생각하시는데 고혈압을 앓고 있고 약을 드신다 이러시면 혹시 내 혈압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보통은 아마 집에 혈압계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예, 자주자주 그렇습니다. 한번 재보시고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쪽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골든 타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려봐 주시죠. 뇌졸중은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네. 뇌출혈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뇌경색의 경우에는요. 뇌혈관이 막혔을 때 완전히 뇌세포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사실 치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는 게 의미도 없겠죠. 없겠죠. 뭐,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다행스럽게 시차를 준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심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죽고 네. 이게 세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곁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게 돼서 예, 그 점점 완전한 범위가 세포가 되는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치료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막혔을 때 생존 가능한 그 뇌세포를 살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런 골든 타임이라는 게 뇌세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한 6시간 혹은 12시간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혈전용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맥 혈전용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반 정도 네. 이 정도를 하고요. 예. 동맥 혈전 제거술회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우리가 예. 골든 타임, 예.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3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우리 의학 기술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의학 기술이 늘은 것들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료 제재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정맥 혈전 제거술, 정맥 혈전 용해제밖에 없었을 때는 우리가 3시간 예.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뇌 영상의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4시간 반까지도 열릴 수 있었고요. 네. 또한 그 동맥 혈전 제거술을 하면서는 아주 혁명적이 됐죠.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8시간까지 뇌경색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24시간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까지도 네.
MRI나 이런 것 특수 기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하다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든타임이라는 개념들이 치료 용제가 치료 제제가 뭐냐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변동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24시간, 8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그때 가서 치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1분에 200만 개씩이요? 1분에 200만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뇌세포에서 1분에 200만 개씩 죽게 된다는 것들은 15분 상관으로 뇌혈관 혈전용해제를 15분 빨리 줬다, 15분 늦게 줬다에 따라서 굉장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냐 또 남길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치료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골든타임 3시간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3시간 안에 과연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스트레스를 저희들도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언제든 좌우지간 1분이라도 빨리 오면 더 많이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죠. 이제 얼마나 더 빨리 할 거냐 그런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뇌혈전 용해제를 쓰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아예 앰뷸런스에 CT하고 주사 용제를 달아놓고 CT를 찍고 바로 앰뷸런스에서 혈전 용해제를 주는 이런 기술까지도 연구한다는 거는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할 거냐 뇌졸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반증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쓰러지시면 그 옆에 계신 분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의식이 있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는 안정시키고요. 환자가 뇌졸중 환자들한테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른 정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119에 전화해서 환자를 이송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락을 했고 그동안에는 뭘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별로 할 건 없는데 호흡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호흡 기도 유지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환자 입에 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물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뇌졸중 환자들은 의식도 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삼키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음식물이나 약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호흡을 막힐 수 있고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치료는 잘했는데 또 흡입성 폐렴으로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특별히 뭘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빠르게 전화하시게 되면 아마 뭘 하시긴 전에 119 구급대가 들어올 겁니다. 부산 지역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가야 될 병원도 섭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응급체계가 아주 잘 갖춰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19에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들 집, 며느리 집에 연락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119에 먼저 연락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